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먹던 수돗물이 붉게 변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인천 서구 주민들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른바 2019년의 인천 적수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가구가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하루아침에 피난민 신세가 됐었던 그때 한 26만 가구가 피해를 당했었죠. 그 당시 제가 그 지역의 주민과 인터뷰했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럼 물을 어떻게 드세요? 뭘로 드세요? 저희는 일단 먹는 거는 생수로 마시고 있고요. 예. 네, 뭐 씻는 것부터 해서 설거지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생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랑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면서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 빈 생수병에다가 수돗물을 받아 갖고 와요. 아, 서울 직장에서 네. 수돗물 받아다가 그걸로 네, 샤워하고 밥해 먹고. 예, 근데 저희 집에서 산다 뿐이지 피난민이나 뭐 마찬가지죠. 집에서 뭐. 예. 한 달 가까이 이렇게들 고생을 했습니다. 2019년인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원인은 완전히 밝혀졌고 해결은 완전히 됐을까요? AS 뉴스 인천 적수 사태 그 후를 들여다봅니다. 먼저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의 김선자 위원장부터 만나보죠. 김선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 이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가 적수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 주민 대표,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게 민간 대책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천 적수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군요. 네,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위원장께서도 그 피해 주민이셨던 거고요. 네, 저도 서울 지역에서 주민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제일 궁금한 거. 지금은 인천 지역 수돗물 완전히 정상화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붉은 물이 나와요, 지금도?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 저희는 정상화가 아니라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노후 불량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 처리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기간이 걸려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5년 저희는 이상. 지금도 그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안정화라고 하죠. 지금 그럼 뭐 수돗물 틀면 거기서 녹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붉은 물 나오고 네. 녹물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당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왔던 붉은 물이 나왔던 결정적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밝혀는 졌죠. 수돗물을 수계 전환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네. 수도관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 붉은 물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밝혀지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물길을 바꾸면서 말하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수년을 흐르던 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바꾸면서 수도관 노후된 수도관의 찌꺼기들이 다 일어났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죠. 예. 후속 조치들은 제대로 마련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아직도 조치가 미흡한 거죠. 담당 직원이나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노후관 교체도 불량 배관이 한 47%가 저희 지역에만 그렇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네. 대략 한 20-30%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이 기억이 나요. 그 노후 수도관 속을 카메라가 들어가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볼까요?
예. 자,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당시 그 수도관 속을 찍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저물을 막 먹고 쓰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썼나 싶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랬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인천 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당사자인데. 네. 근데 그 뒤로 1년 후에 또 인천에서 유충이 나왔어요. 수돗물에서. 인천 시민들 그때 모이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유충이 나왔을 때는 네. 저희가 적수 나왔을 때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계속 필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발견됐고 그 조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죠. 아, 오히려 1년 전에 적수 사태, 녹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집마다 필터를 달아놔서 그 벌레도 그렇죠. 잡혔던 거군요. 그렇죠. 야,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셨겠네요. 네. 적수 사태가 있었을 때는 주민들이 반발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예. 민원 대체가 늦었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던 거고 네. 분노를 했었던 건데 유충 사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빨리 대처를 했고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아하. 이런 큰일을 겪고 나서 사실 수돗물은 당연히 믿고 먹는 것, 당연히 믿고 쓰는 것 이렇게 알았던 것에서 좀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변화가 생겼죠. 저희도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쑥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허드렛 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딱 끊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하루만 안 나와도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 주민들도 관계 공무원들한테만 맡겨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네. 이쪽에 예산도 배정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수돗물도 이런 걸 깨달았다는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노후관 교체 한 20-3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예. 아무쪼록 빨리 교체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의 김선자 위원장, 그쪽 시민이세요.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천 수돗물 난리 났을 때요. 서울 물레동, 양평동, 경기도 광주, 강원도 춘천에서도 비슷한 제보들이 쏟아졌던 거 기억하시죠? 전국적으로 상하수도관 이거 괜찮은 건가? 우리 그때 의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그 뒤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권지양 교수 연결합니다. 권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원인은 단순해요. 노후수도관 그런 거죠? 네, 우선은 노후수도관이 제일 문제이긴 하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될 노후수도관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한 30년이 경과된 관을 우리가 통상 노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현재 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1년이니까 1991년에 이전에 만들어진 관은 노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한 5만 킬로미터 정도가 30년이 경과되어 있고요. 5만 킬로미터?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 90년도에도 여러 차례 많은 경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많은 관들이 매설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한 10년인데를 생각하면 10만 킬로미터가 30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게 그 전체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총 상수 간만 길이가 약 한 21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가 이미 노후관이거나 곧 노후관이 된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저희 생각에는 원래는 한 30년이 지나면은 교체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지역에 매설된 관은 30년이 지나가도 보통 관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돼도 녹도 많이 쓸고 또 누수가 생길 정도로 노후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나 오래전에 매설되었느냐보다 진단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거는 뭐 관리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매설됐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매설된 네. 조건이 좀 안 좋으면 빨리 그 녹이 슬고요. 만약에 이제 토양이 되게 구슬구슬하고 좋다.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는 좀 덜 노후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관의 종류나 아니면 네. 재질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그걸 전수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그 적수 사태 이후로 예. 이제 아마 그 환경부에서 너무 많은 돈이 예산이 한꺼번에 쓰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단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전체적인 관들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단하고 있는 상태.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진단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는 안 되나요? 이게 예산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건가요? 노후관 교체는 어쨌든 예산은 무척 많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진단하는 거는 그 뭐 예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왜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고요. 또 땅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물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수계 전환이라고 하던데. 네. 수계 전환도 이건 전문 인력이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바꿔버린 게 문제였잖아요. 이런 인력 네. 문제는 괜찮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상수도 운영할 때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네. 또 믿고 얼마나 마시느냐 이런 형태로 시민 맞춤형을 평가하지 않았고요.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느냐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인력이 많으면은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도에 종사하는 인력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상수도 본부 인력만 봐도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년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군요. 네. 네.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인력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요. 왜냐면은 기후변화 대비도 해야 되고, 네. 서비스 수준도 올려야 되고, 예. 또 최근에 이게 산업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종 물질들이 수견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느낌이 오시죠? 감이 잡히시죠? 결국은 돈이에요, 돈. 근데 예산이 이래 밀리고 저래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이쪽에 예산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권지양 교수까지 AS 뉴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